1차 을지대학교 통합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우리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기출이 없어요. 기출이 없는 대신에 이 친구들이 보여줬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의 기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문제를 접근해 봤고요. 맞춰서 소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약술은 항상 뭐부터 봐라? 그렇죠. 보기부터 보라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 윗글에 드러나는 미세 종류를 바이오 디젤의 원천을 삼는 연구에 발생할 수 있는 분리된 지방산 메틸에스테르가 누적이 되면 염계촉매와 비누화 방안을 일으켜 생산된 바이오 디젤 부산물의 분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 해결 방안을 본문에서 찾으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자 이내로 쓴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A와 C의 공통점에 대한 질문과 A와 B의 에너지원을 찾는 문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솔직히 여러분 이제 약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범위가 한정되어 있죠. 수특이에요. 수특과 수완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지문 역시 수특과 수완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의고사에서의 비문학 지문과 EBS의 비문학 지문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하지만 약술은 같아요. 그 일은 뭐냐? 여러분 이 지문을 보면서 내가 알어가 100% 나와야 되는 지문인 거예요. 내가 수특이 있던 건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한번 내용 들어볼게요.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연료로 길고 느린 자연적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화석 연료와 달리 짧고 빠른 인위적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 무엇이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매스는 살아있거나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유기체와 그 부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식물인 조류에서 동물의 배설물까지 이에 포함된다. 바이오 연료는 기존 환석 연료에 비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탄화수소, 독성 물질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상당히 적다. 또한 바이오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화석 연료보다 별로 적지 않지만 방출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바이오 연료의 원천에 대한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에 흡수되므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순 배출 크게 줄인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그래서 최근에 미세 조류를 바이오 디젤 원천을 삼는 연구가 제시된다 쭉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 조류에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는 균주 선택, 배양, 수학, 지질학, 균주 선택이겠죠? 균주 선택, 배양, 수학, 지질, 추측,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의 전환. 자, 뭐 하고 있습니까? 분류하고 있죠? 기억합시다. 비문학에서의 분류는 반드시 구체화된 내용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균주 선택 단계 제시가 되고요. 배양 단계 나오고요. 수학 단계 나오고 지질 추출 단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환 단계까지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자, 항상 비문학은 잘 기억합시다. 정의와 분류 그리고 인과의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문제로 들어갈까요? 자, 촉매 일으켜 생산할 부산물을 분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 해결. 그 부분이 어디 있어? 여기 있거든요. 그러나 분리된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쭉 이야기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기 있네. 고체상, 염기성, 촉매를 이용. 고체상, 염기성, 촉매를 이용. 요 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억해둬라. 쓰시오라 그랬을 경우는 정확한 답보다는 물론 정확한 답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채점하는 기준에 핵심어가 중심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A에서 C를 이야기할게요. A를 보시면 자가 영양배양, 타가 영양배양, 혼합 영양배양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인데 공통점은 무엇을 생산한다? 자, 무엇을 생산한다? 여기 보시면 미세조류를 에너지 공급하여 바이오매스를 생산한다. 여기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뭘 이야기해? 미세조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겠죠? 자, 미세조류를 선택하여 자, 미사조류를 보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조류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에너지를 글씨가 왜 이래? 에너지를 공급하여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방법이고요. 자, A에서 C를 구별하는 방법이래.
그리고 그 단락을 잘 봐. 에너지원에 따라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A는 자가 영약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이용하고요. 타가 영약은 유기탄소를 이용한다. 나와 있네요. 저 답은 본문에 다 숨겨져 있네요. 그럼 B는 뭐가 돼? 에너지원에 따라. 그 다음에 A는 빛, B는 유기탄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3번에서 5번 문제 봅니다. 관동별곡 나와 있죠.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지문이고요. 지문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 A에서 비장미가 들어간 부분을 찾으래요. 일단은 을지대가 보여준 문제 중에 사례 적용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출제해 봤는데, 여기서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면서 느끼는 미의식이랍니다. 자, 이루어져야 할 이상이 현실의 상황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는 과정에 생기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등의 감정께 일어나는 아름다움을 말한다. 주로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이루는 문학작부터 나타나고요. 이러한 작품에서는 삶의 모순과 갈등을 거부하고 순과 이상의 이념을 추구하는 적극성에서 비장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소망을 얻지 못했을 때 좌절하는 상황에서 역시 비장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럼 A에서만 찾아볼게요. A. 자, 진주간의 죽서루 지명입니다. 죽서루 50전 내린 물이 태백사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명을 다하고자 해요. 한강은 임금이 계신 곳이죠. 연군 지정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왕이 정해준 일정은 한계가 있는데 풍경은 지겹지가 않대요. 그래서 유의도 놀기도 즐겁지 하도 하시가 많기도 많지만 나그네 신을 둘 데가 없구나. 그렇죠. 나는 더 놀고 싶어. 그런데 왕정이 유한하대. 여기서는 좌절,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가 이제 비장미 부분이 나올 수 있어야겠죠. 자, 선사를 띄워두어 두로 향하살까, 선인을 찾으러 단일로 머물살까, 다 회피하는 공간이 알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3번의 정답을 어렵지 않게 우리 왕정이 쳐더져가 끄더져만 쓰면 되었죠. 왕정이 없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밑줄 친 시와 이미지가 서로 통하는, 이미지가 서로 통하는 시어를 시에서 찾으래. 여기부터 보자. 3인국에서요. 동산의 달이 나고 북극의 별, 임금을 이야기할 수 있죠. 왕. 미미신과 방귀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띄어내어 봉황 위에 붙이고죠. 누에 걸어도 파랑을 다 비추어 무엇이 청광이 다 비추어서 심상골 점락같이 맹 곳이죠. 심상궁 곳은 외진 곳이야. 임금이 선정이 닿지 않는 곳에 요 빛을 다 비추고 싶어요. 즉 청광은 또 임금의 선정을 이야기한다 보셔야 돼요. 좋은 정치. 자, 이걸 우리 C에서만 찾아보자. C 여기서 보시면 적은 더 밤이 되어 풍랑이 정하거늘 부상 지척의 명어를 밝은 달을 기다리니 서관천장에 배는 듯 숨는구나. 주렴을 고쳐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계명성이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백년아, 주의합시다. 백년아 역시 명월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뜬 하얀 연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고 이리 좋은 세계 남에게 다 보이고자. 자, 이리 좋은 세계를 백성에 다 알려주고 싶다. 애민정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뉘아주 술잔을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선이 먹는 술인데 내가 먹는 술을 뉘아주로 얘기하는 거야. 가뜩 부어 달에게 물은 말이 영을 어디 가고 사서는 그 누구더냐. 아무나 만나봐 내 기별 묻자니 선사도에 갈 길도 멀기도 멀구나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C에서 말하고 있는 청광과 같은 의미는 당연히 명월이 되어야겠고요. 같은 말로써 우리가 백년화까지 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비슷하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B에서는 파도를 상징하는 시어를 찾으랍니다. 뭐 순서가 뒤죽박죽 됐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B. 적은데 만나보아 청근을 못 내보아 망양전 공간이 되겠고요. 옳으니 바다 밖은 하느니 하늘 밖은 무엇이냐. 가뜩노한 고래. 그렇습니다. 파도를 쭉 바다에 꿀렁꿀렁하는 모습들이 있죠. 요걸 이제 고래, 파도의 모습을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불건이 뿌가 어지러 구두고 은삼. 파도 이렇게 끄트머리를 보시게 되게 여기 시꺼멓게 하얗게 이제 거품인 거 이제 은산에 비유한 거고요.
육합의 나리는 듯 5월 장천의 백설. 파도 쫙 빠진다. 이렇게 막 점점 막 이렇게 모래사지 남아있는 것들 있죠? 이걸 백설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고래, 은삼, 백설은 바로 파도를 상징한다 보셔야 돼요. 암기예요. 솔직히 이런 관동벽을 공부한 친구들은 알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고, 기억합시다. 약술에서의 문학은 반이 암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파도를 나타내는 말, 고래, 은산, 그리고 백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수각과 날개라는 현대에서 쭉 제시됐고 수특집은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 문제. 가와 관련해 연상한 내용을 알맞은 첫어절과 끝어절이 어디서? 보기의 시에서 찾으라 되어 있죠. 마지막 보자. 자기 한산주 불참했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에게는 민도식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되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혀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 몰랐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나는 불참을 했어요. 나름대로의 저항입니다.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찾아줄 수 있어야겠죠. 좌절 보시게 되면 영어가 시작된 적 우리는 일제 애국가를 경청한다. 경청 반어법 이야기합니다. 역설과 반어 자격하세요. 역설은 문장의 모순이고요. 반어는 즉 상황의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삼천리 활용환상 역시 반어 이야기합니다. 울쑥돼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에서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륵끼륵거리면서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행대. 아하, 이거는 군사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과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끼리 낄낄대고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화를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그렇습니다. 좌절이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어절이니까 각기, 마지막 어절 주저앉는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어절 주의 있게 보셔야겠고요. 자, 을지대는 아시다시피 7문제 제시가 되고요. 문법에 대한 내용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과목이에요. 전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고양이가 상어를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고양이가 상어를 물었다. 이거 어떻게 외칠 수 있어야 될까요? 자, 답안지 밑에 쭉 보시면 아이고, 앰뷸런스가 상어가 고양이에게 물렸다. 왜 바뀌었죠? 이렇게 요걸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항상 피동을 얘들아, 능동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면 피동은 이렇게 기억나세요? 주어가 돼야 되고 목적어가 돼야 되고 서술어의 변형이 나와줘야겠지요. 예를 들어 상어가 고양이에게 물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셔도 알겠지만 피동표현이 바뀌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희리기라는 피동 표현을 집어넣던가, 두 번째 뭐뭐하게 당하는 거니까 되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또는 어지다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죠. 당한 게 상호를 물었고 상호가 당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상호가 고에게 물렸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 자, 동생이 편지를 쓰다야 사동은 뭐였어? 우리 시켜야 된단 말이죠. 시켜. 자, 싹 지우고, 자, 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있어? 우리 시키는 방법 먼저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를 집어넣던가, 두 번째 뭐뭐하게 하다가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동생이 편지를 쓰게 해야 돼. 누가? 없던 주어가 만들어져야겠죠. 뭐 엄마가 이런 식으로 동생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주어가 부서 목적어 그대로 나오고요. 서술어의 변형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오케이. 항상 피동과 사동 단순한 문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을지대 범주를 생각한다면
근데 뭐 너무 어렵지 않고 요 정도 수준에서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